네, 프리비전스 소소한 음향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소하기보다는 조금 전문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그런 질문이 있어서 같이 나눠볼까 하고서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리스트 액션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이 제 네이버 카페에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질문은 고음역 대역의 측정이 잘 안 되는 이유라는 것으로 제목으로 질문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흔히 주파수 특성이라고 부르는 자료에서 16kHz부터 20kHz는 비실내 구간이라고 하던데 이 구간에서의 그래프는 왜 출렁임이 생기는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저도 좀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사실은 프로 쪽에서는 비실내 구간이 아니에요. 프로에서는 실내 구간입니다. 되게 정확하게 잘 측정이 되고요. 16K부터 그 이상의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스피커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스피커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실내 구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오게 되면 많은 그 주파수 위상 특성 그래프에 대한 영상도 찍은 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조금 주파수에 대한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많이들 10K 이상 또는 16K 이상부터는 비실내 구간이라 그래서 그냥 아예 그래프를 지우거나 아니면 회색 처리를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보게 돼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쪽 분야에 오기 전에, 특히 컨슈머나 이어폰 쪽에 오기 전에는 아니 나는 다 들리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실내 구간이라고 하지? 라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으세요? 첫 번째로는 그 구간의 소리는 많은 분들이 잘 못 들어요. 잘 못 듣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은 맞아요. 흔히 16K 이상을 초고역대 소리라고 하고 에어 사운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그냥 공기가 있는 느낌, 그냥 그 정도이지 16K 이상의 소리를 잘 표현한다? 설상 거기 이상의 소리가 있다고 한들 나한테 크게 지장이 있냐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이 못 듣는, 들을 수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음악도 그래서 그쪽에는 음악적인 요소도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잘 못 듣다 보니까. 왜냐하면요, 사람의 귀는 나이가 들수록 잘 못 듣게 돼 있어요. 물론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현실 세계로 오게 되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6K 이상을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같이 그냥 훈련되고 이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도 저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18K 이상 못 들어요. 요새는 막 17점 몇 K밖에 못 들어요. 그리고 그 이상 못 듣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16K 이상이 들을 수 있는 게 16K부터 17점 몇 K 정도까지밖에 못 듣는 거죠. 그 이상은 18K 근처까지는 듣긴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은 저한테도 의미가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의 귀가요, 그 고음 쪽은 잘 못 들어요.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꿈입니다. 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꿈이에요. 들을 수 없어요. 사람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왜 고음에 그렇게 집착하게 되느냐라고 반문하듯이 한 영상이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사람의 나이가 들수록 고음에 대한 감도가 떨어지게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음을 못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16K 이상의 소리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측정 장비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 이어폰을 측정하는 장비들이 보통 가상의 커널, 그러니까 그 웨이도를 만들어요. 사람의 귀와 비슷한 웨이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측정 마이크가 그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쪽에 이어폰이 밀고 들어오면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떤 공명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 측정기에 그 공명이 생기는 공간은 그 메탈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같은 이런 푹신한 이런 실리콘 같이 생긴 우리 피부 조직이 아니라 메탈로 되어 있는 측정기에 기계를 꼽아서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공명이 생기는데 메탈로 되어 있고 그 작은 공간에 생기는 공명의 왜곡 현상은 16K 이상에서 나타나요. 파장이 짧은 16K 이상에서는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20K, 그러니까 2만 헤르츠의 파장이 1.7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6K는 2cm가 좀 넘거든요. 그러면 그 직경이 보통 8mm 정도, 8, 9mm 정도에서 여기 3cm 정도의 직경을 만들어 놓는 그런 측정기에다가 이어폰을 꽂고선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그 파장들끼리 겹치면서 부딪히면서 증폭도 생기고 캔슬레이션이 생기고 그 안에서 막 공명이 생기는 거예요. 파장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그 크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요. 측정이 엉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측정가 별로 믿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웨이도를 가상의 웨이도를 만들고 이어폰을 끼게 되면 그 이어폰 우리와 같은 피부 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명을 만들어주는 그 측정기가 아무리 국제 스탠다드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귀와 동일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특히 고역 부분에서는요.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측정값을 너무 믿지 말라는 그런 것도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낸 과학자들도 해보고 나니까 너무 왜곡이 심하고 이 대역대에는 측정을 한들 의미가 없고 들어보면 듣는 거와 측정돼서 나오는 거와 너무나 다르게 나오니까. 그리고 그 진짜 웨이도에다가 이어폰 껴놓고선요. 이어폰을 조금만 각도 바꾸잖아요. 값이 다 다르게 나와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주파수 편차 그래프는 어떻게 잘 해갖고 그래프가 이쁘게 나오는데 포지션 찾은 다음에 측정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신뢰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 쪽에서 뭐 측정 마이크를 통해 하고선 스피커를 측정을 한 지 19년 차 됐거든요. 19년 동안 저는 스피커를 분석하고 측정하고 현장 나가서 재서 튜닝을 하고 서브우퍼, 우퍼, 미드 드라이버, 하이 드라이버, 초고역 드라이버들을 막 이렇게 튜닝 해갖고 올바른 소리 나오게 하는 거를 지금 19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맨날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측정기상에서 나오는 측정값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측정하고 나서 귀로 확인해야 돼요. 항상 저는 항상 해요. 귀로 확인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네, 측정기로 측정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핑크나 스윕 돌려놓고선 측정 한번 딱 해놓고선 그러고 나서는 귀로 듣고 있는 음악을 뭐 3곡 4곡 들어버리면 그게 뭐 20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15분 20분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놓고 다시 또 측정기 돌려서 또 소리 재고 그 다음에 또 음악 한 3, 4곡 듣고 또 측정기하고 3, 4곡 듣고. 그래서 보통 제가 튜닝하는 시간은 3시간에 짧으면 3시간, 튜닝을 할 때 걸리는 게 6시간에서 8시간도 걸리죠. 네, 큰 시스템 같은 게 6시간, 8시간도 걸려요. 그래서 저는 측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 필드로 와서 이어폰, 헤드폰에 측정하는 거를 딱 보고선 저거 왜곡 생길 텐데, 무조건 왜곡 생기는데 그냥 저렇게 가네? 보고선 되게 놀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측정기 갖다 놓고 귀에다가 놓고선 측정을 해서 나오는 그 주파수 보고선 너무 편차가 심하게 나오는 그 부분, 보통 10kHz 이상 또는 좀 잘하는 데들은 16K 이상은 무시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측정 장비가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좀 해결이 되셨나요? 해결이 되셨어요? 그래, 이게 좀 전문적일 수도 있는데 저도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왜 저한테 물어보죠. 왜 측정기를 써서 그래프를 안 보여줍니까? 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저 측정기 써요. 예, 측정기, 그분들이 쓰는 측정기보다 더 좋은 시스템도 갖고 있고 정말 많은 측정기를 다 써봤어요. 써봤는데 안 쓰는 이유가 특히 이어폰, 헤드폰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진짜 없어요. 예, 왜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스피커라면 스피커를 측정해서 보여드려요, 제가. 하지만 스피커가 아닌 경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거에 대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음향 이야기와 음향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